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대응해 한국, 일본 등과 양자, 3자 훈련과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백악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또 중국은 영내 안보를 위해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존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7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없이 북한의 도발을 막을 방안은 없느냐는 질문을 받고 평양을 계속 압박하기 위해 모든 동맹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마주 앉을 것이라는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영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 역량을 갖추는 것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s why we have continued to try to improve our intelligence collection capabilities there in that part of the world, as well as making sure that from a readiness perspective, militarily, we're ready to again defend ourselves and our allies. 커비 조정관은 특히 미한일 3자 군사훈련과 조율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면서 영내 안보 증진을 위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China has influence in Pyongyang. We'd like them to use that influence to the betterment of regional security. Thus far, they have shown no desire to really put the kind of pressure on Pyongyang that we know they could put.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비 50% 증액 방침에 대한 논평 요청을 받고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북한은 동북아의 최대 안보 위협이라고 지적하고 동맹과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So there is no question that Northeast Asia has become a more dangerous neighborhood. And there are a number of threats that contribute to that, but none more so than what we've seen from the DPRK.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대화와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일 의향이 없는 상황에선 영내 동맹들과 방어와 억지 조치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도발로 영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이 같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영내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보길 원치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 중국이 북한과 관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 중국 정부가 미국과 호주의 인도태평양 영내 연합훈련 실시와 협력 강화 움직임에 반발한 데 대해서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들과 항상 양자, 3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중국의 안보를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미국은 중국과의 갈등을 원치 않으며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북한 내 현장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추가 대북 지원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사무국 대변인은 7일 내년도 인도적 지원 계획에 북한의 포함 여부를 묻는 VOA의 질문에 인도지원사무국은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검증을 위한 국제 직원의 접근이 허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 초부터 북한의 국경이 닫히고 국제 직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없게 되면서 2021년 인도지원 사무국이 시작한 북한 내 재난 대응과 식량 안보 등 두 가지 사업 모두 보류됐고 원격으로 가능한 특정 활동만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엔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를 이유로 국제 직원을 모두 철수시키면서 2021년부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외부에서 곡물을 유입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곡물 포대를 실은 선박만 17척이 발견됐는데 북한의 식량난에 따른 것인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주문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대중 무역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5일 북한 남포 석탄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입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90m인 선박 두 척이 적재함에 석탄 대신 하얀색 물체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중 150m 길이의 선박은 지난달 29일부터 남포항에 정박했는데 약 일주일 만에 적재함을 많이 비웠습니다. 같은 기간 바로 앞 부두에는 하얀색 물체가 쌓였습니다. 선박이 하얀색 물체를 싣고 와서 부두에 하역하며 생긴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남포의 컨테이너 항구와 인근 일반 항구, 송림 석탄항 등에서도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BOA가 지난 한 달간 이 일대 선박을 추적한 결과 이 같은 하얀색 물체를 실은 선박은 모두 17척이었습니다. 앞서 BOA는 과거 이 일대를 촬영한 고화질 위성사진을 통해 하얀색 물체가 포대더미라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또 이 기간에 북한이 포대 단위로 운송할 수 있는 물품은 곡물인 만큼 남포 일대에서 발견된 하얀색 물체는 하얀 포대로 포장된 식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통상 매년 7월에서 8월 선박을 이용해 곡물로 추정되는 하얀색 물체를 실어나르곤 했지만 이번처럼 가을과 겨울까지 지속한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부터 집중 조명돼 온 식량난으로 북한이 수개월 동안 외부에서 식량을 들여오는 것인지 주목됩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가 올해 북한을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가운데 북한은 지난 8월 인도산 장립종쌀 10,000톤의 수입을 추진하고 인도의 민간단체에 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북한의 대중국 역외 가공, 즉 OEM 주문 생산 방식의 수출 규모가 급감해 전체 1억 343만 달러의 3.2%인 340만 2천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인 2019년 전체 대중 수출의 약 40%를 손목시계와 신발, 장난감 등 역외 가공 형태의 무역으로 채웠는데 북중 무역이 재개된 지금도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I kind of think what happened is with the border closure that the companies that were doing this all went out of business. And so now the businesses are crippled and they can't hire people to do them. It takes a while to rebuild them. 브라운 교수는 또 북한의 대중 수입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중 수출액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면서 무역 적자 폭이 계속 커지는 만큼 북한은 하루속히 대중 수출을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F-15 전투기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7일 트위터를 통해 전날 F-15 전투기 2대를 필리핀 클라크 공군기지로 보냈다면서 일본 자위대의 아세안 국가 첫 방문이라고 밝히고 관련 사진 넉 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필리핀 공군과 부대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방위 협력과 교류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이 동남아시아연합 회원국에 전투기를 파견한 것은 지난 1945년 태평양 전쟁 종전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7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0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으로 2022년 말까지 중단된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상황 보고를 받았으며 북한에 내린 올림픽 출전 정지 처분이 끝나가고 있고 31일에 자동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OC 집행위원회는 앞서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인 지난해 9월 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의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한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올해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뒤 선수 보호를 이유로 도쿄올림픽 불참을 통보했지만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전 세계 206개 올림픽위원회 가운데 북한만이 유일하게 도쿄올림픽에 불참했다며 이는 올림픽 참가를 의무화한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